여기 이쪽이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첫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주식회사 사명 패키징의 장정환이라고 합니다. 예, 첫 순서라서 우선 떨리고 많은 분이 접속해 계신다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저희 컨설팅을 해주신 노사발전재단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사례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죄송하지만 첫 페이지. 저희 주제는 일타혁신 컨설팅과 함께 걸어온 협력을 넘어 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희가 주제를 보았는데요. 우선은 주제 자체가 첫 화면 죄송합니다. 첫 화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설명드릴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된 페이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협력이라는 거 힘을 합침인데 저희가 협력조차도 어려웠던 회사였거든요. 노사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그 협력조차도 어려웠던 그 회사가 상생을 논하게 되었다라는 그 매개체가 이 일타혁신 컨설팅이지 않았나. 그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겠고 그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오늘 자리가 될 거고요. 좀 특이사항은 저희 회사의 노동조합에서는 상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작은 관점에서는 상생이 같이 살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큰 관점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살리자. 노아사는 서로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협력적이고 이타적인 관계다. 그런 측면에서 일타혁신 컨설팅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소개를 드리면서 먼저 기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삼양 패키징은 삼양사 그룹, 삼양 그룹의 안에 속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페트 및 아세틱이라는 음료 제조에 있어서 국내 시장 쉐어, 마켓 쉐어 1위의 그룹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업 영역은 세 개로 보실 수 있고요. 용기, 페트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음료는 아세틱 충전 방식, 그리고 재활용, 이렇게 페트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재활용 사업까지 3개 영역을 진행하고 있고,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동영상을 간략히 편집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회사 한번 사업 영역에 대해서 한번 감상하시는 걸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양 패키징은 진천, 대천, 양산의 생산 공정을 갖추고 국내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삼양 패키징은 일반적인 생수 등을 위한 상압병 외에 고온의 내용물을 담는 내열병, 탄산 음료를 위한 내압병,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갖춘 내열압병의 공급이 가능하며 페트병 제작을 위한 반제품 및 프리폼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우유가 들어있는 음료, 곡물 음료, 혼합차, 액상 분유 등 산도가 낮은 저산성 음료들은 미생물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내열 충전 방식으로는 밀크 커피의 경우 페트병에 아예 담을 수조차 없었고 액상차의 경우 사늘하지 않고 잔존해 있는 흡연균이 부패하여 품질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료는 아세틱 충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아세틱 충전이란 무균화된 내용액을 무균화된 용기에 무균 상태에서 상온으로 충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삼양이 국내 시장에 도입한 아세틱 충전 기술은 반도체 공장과 같이 오염원을 원천 차단시킨 클린룸에서 제조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료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사 소개 동영상만으로 저희가 시간을 많이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좀 줄여왔고, 앞으로 편의점 가시면 다양한 음료수가 많지만 저희 삼양 패키징에서 제조하는 음료가 많다는 걸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시게 되는 것조차 아시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보람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일타혁신 컨설팅 프로젝트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타혁신 컨설팅의 가장
컨셉은 투입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조직 변화 적응을 위한 역량 강화 활동이 적극적 지원이다라고 컨셉을 적어 놓았는데요. 그러면 조직 변화가 어떤 측면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음 장표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터혁신 컨설팅의 그 투입을 계기로 저희는 이 네 가지 사이클, 투입, 생산, 분배,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네 가지 사이클의 완성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 프로젝트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생산 측면에 있어서는 안전인식 제고, 작업 환경 개선 등 앞에 보시면 이 사진이 좀 작겠지만 저희가 그 안전관리의 우수기업을 벤치마킹하면서 서로 그 교류를 하고 있고요. 또 노사가 같이 노동법이나 노동법을 떠나서 안전관리 교육을 함께 실시하면서 이제 산업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챙길 수 있는 그런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진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그 노동조합과 회사가 같이 한국 노총에 방문한 사진이 하나 여기쯤에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한국 노총 사무실에 가서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이 한참 이슈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괴롭힘이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노총의 대응 방안이나 또 경총의 대응 방안이나 이런 걸 같이 스터디하면서 좀 직장 안에 괴롭힘 없는 그 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사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스템도 이 더혁신 컨설팅을 계기로 또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왼쪽에 분배로 가보시면 분배에 있어서는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지면 이제 노동자분들은 그 임금 인상이라든지 공기 후생 개선 이런 측면에 대해서 집중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고, 또한 노동조합도 노동법이라든지 기타 역량 향상을 통해서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노동법, 노사 교섭위원회 노동법 학습을 같이 진행하는 그런 행사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인데 뭐 주는 CSR이고요.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별표를 하나 표시한 게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일터혁신 컨설팅 및 전년도에 노사발전재단의 그 노사 파트너십이라는 프로그램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처음으로 해양봉사를 한번 화면이 선택하기 어려운데 별표로 된 해양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태안반도에 노와 사가, 저희가 이제 다음 장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사업장도 많고 노동조합도 복수노조이기 때문에 모든 대다수의 노조가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해양 쓰레기도 줄여가면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패트이기 때문에 기업의 환경적인 책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고민, 일련의 사이클로 고민하게 되었던 게 바로 우리 일터혁신 컨설팅의 프로젝트 컨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표로 넘어가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왜 투입이 중요하냐, 조합원의 역량 향상 지원이 왜 필요하냐, 그건 다음에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프로젝트는 일단 저희 회사를 소개시켜드리면 서울 종로에 본사가 있고, 그리고 사업장이 4개가 있습니다. 대전에 2개, 그리고 충북 진천에 2개, 진천 광양공장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변화 대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맨 밑에 보시면 협조 주체, 저희 그 회사의 파트너인 노동조합이 3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해관계자가 좀 많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황 속에서 변화 대상이라고 저희가 지금 여기 약간 흰색 쪽으로 이렇게 되어놨는데, 10분의 직원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6분이 약 10년 내에 모두 퇴직하게 되는, 정년 퇴직을 맞이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만큼 좀 장년층이 많고 약간 고령화되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노와 사가 같이 이 프로젝트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고민할 수 있는 노사 파트너십의 영역이, 또는 일터혁신의 영역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 과제를 도출하게 된 게 바로 이 나머지 이 안에 있는 이 검은색 분들, 현재 신입사원이라든가 조금 장기 숙련이 덜 된 그 사원들의 역량 개발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일터혁신 컨설팅의 메인 주제가 투입 영역, 결국 이 조합원의 역량 강화를 회사도 고민하고 노동조합도 새로 입사하는 그 신규 사원들에 대해서 역량 향상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예, 그런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프로젝트 추진 현황입니다. 예, 저희는 2019년도와 2020년도 2개년간 컨설팅을 하게 되었고요. 했고요. 우선 이 밑에 있는 2019년도 쪽을 보시면 그 4주 2교대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4주 3교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분 중에 4분 정도는 젊은 연령대 직원들도 많고, 그리고 최근에 워낙 그 취미 활동에 대한 관심사가 많지 않습니까? 뭐 캠핑이라든지 또 가족도 챙기고 싶은 그런 것도 많고, 저희가 또 노동부에서 다양한 그 가족 지원 제도라든지 뭐 그런 제도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휴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4주 3교대도 뭐 하나의 그 4교대 근무 체제이지만 4주 2교대가 휴무일수가 더 많습니다. 하루에 근로 시간은 더 많지만 대신 휴무일수도 더 많기 때문에 캠핑이라든지 여가 활동이라든지 지금은 코로나로 막혀서 그 해외여행을 못 하시게 되지만 해외여행도 시도하실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셔서 이걸 그 컨설팅 영역에 검토를 해서 대화나 여러 가지 법적 검토나 다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52시간이 가장 그 기업에서 이슈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노동조합 내 자세한 결과까지 좀 설명드릴 시간 부족하겠지만 적정한 타협의 결과를 통해서 노조 안에서 그 불만과 이런 거 없이 이렇게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결과를 공유하고 그 검토 주제에서 완성을 하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또한 평생학습 체계를 보시면 그 신입사원들이 배울 교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기성사원들은 익숙한 거거든요. 회사 업무를 할 때 보면 이미 익숙해서 교재도 필요 없고 나는 도서도 안 본다. 나 때는 그냥 선배들한테 배웠다. 이런 그 라떼의 의식이 있는데 그때 보면 신입사원들은 반대로 선배들이 안 가르쳐준다. 이러면서 선배 사원과 후배 사원들의 갈등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갈등 문제를 적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 그 담당이신 이상훈 컨설턴트님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컨설턴트님이 여러 그 사례도 저한테 많이 제공해 주셨고, 그 중에 하나로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 동영상 교재 제작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직원들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많은 숙련도의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기술적 테크닉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가 와가지고 그 촬영을 하고 거기에 시나리오도 매칭하고 그런 작업을 다 하나하나 했는데, 이 과정에 우리 컨설턴트 분께서 오셔서 의견도 주시고 또 같이 그 화면을 보완하는 작업도 하고, 또 2020년도에는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보시면 교재 개선 방안, 평생학습 체계의 교재 개선 방안 및 활용 제도 결정, 그리고 동영상 교재 상시 제작 프로세스 수립, 활용학습 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했고, 특히나 이 4개 사업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4개 사업장 모두에 품평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제 사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도움이 됩니까? 활용도가? 그런 그 실제 보면서 주관식 답변도 쓰고 객관식 답변도 쓰면서 실제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하게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노사 파트너십이라는 거는 결국 이 그런 역할 활동에 노조가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사발전재단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도움을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컨설턴트의 역할인데요. 잠깐 앞에 하면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강의 초대에 응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노사발전재단을 업무 파트너로서 만나고 또 이 담당이신 이상훈 컨설턴트님을 만났는데, 그냥 한마디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 컨설턴트 분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업무 추진 과정에 있어 스승이기도 했고 또 가깝게는 형님이기도 했고 또 지원군이기도 했고 또 제3의 동료의 역할을 해주신 아주 멀티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노무라는 직업이 인사나 너무 지금
담당하는 기업 입장에서 지금 이제 컨설턴트님들을 보시지만 이게 상당히 외로운 직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컨설팅의 과업을 떠나서 힘든 일을 좀 같이 털어놓으면서 좀 위로도 받고요. 그리고 또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회사 밖의 지원군, 든든한 지원군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지원군이 사내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매개체 역할을 해주었다. 그게 저는 컨설턴트의 메인 역할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감사에 보답하고자 오늘 이 발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 컨설턴트 수행 역할은 저는 핵심을 매개체로 뽑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많은 사업장, 4개의 사업장, 3개의 노동조합, 이런 복잡한 이해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 컨설팅을 수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투입의 컨설팅 주제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가. 그걸 회사가 임의로 또는 노동조합의 임의로, 노사합의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영역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힘, 또 지원 이런 게 필요했는데, 그런 걸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인 옵션이 저는 노사발전재단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매개체 역할을 우리 노사발전재단에서 해주셔서 이 다음 페이지부터의 역할을 해주신 그 기능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예, 매개체에 대해서 좀 하나씩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매개체라는 게 링크인데 서로 이제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로젝트 성격 정의. 회사 안에서 다양한 설문도 돌리고 약 50명, 60명 직원의 그 인터뷰도 해주셨어요. 컨설턴트 분이 직접 사업장에 상주도 하시면서 저랑 4개 사업장을 같이 자동차 타면서 기차 타고 다니면서 같이 저는 회사에 정보를 드리고 그 진단해서 저한테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지식 공유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격 정의를 하기 위해서 약간 서적 중심의 전문 지식을 제공했고, 여기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통해서 여러 가지 다 조직 이론과 관련된 서적이 좀 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과 그 소통이라든지 그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전문 도서를 제가 저희 그 담당 부서장이라든지 담당자들 간에 공유하면서 일단 기본적인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 여러 전문 이론을 학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저희 노사 일터혁신 그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특히 이 석세션 플래닝 기술 전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 체계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게 되고, 또 2년 차에 대해서는 회사 안에서 그 보전 기능 기계를 수리하고 고장 났을 때 수리하고 또 사전에 고치고 미리 준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장 간의 표준화가 안 된 영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게 되는 그런 목적을 명확하게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중심인데, 저희 삼양 패키징과 같은 많은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사업장, 그리고 노동조합도 많은 사업장에서 이런 많은 조직들을 서로 링크해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이 우리 컨설턴트 분이 아주 훌륭하게 수행을 해주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직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다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담당 위원님이 아니면 해주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들 정도로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이 다음 페이지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인지 좀 요약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절되어 있죠. 이렇게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경영진과 조합간부, 조합간부과 조합원, 실무진과 조합원, 사업장도 멀고 노조도 많기 때문에 다 단절되어 있는데, 그러면 회사 안에서 과업을 선택했는데 회사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이 회사는 10년 내에 나갈 분들이 많고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서로 이제 이 모든 분들이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두 그걸 이해하고 답을 찾는 그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절되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이 단절을 서로 연결해주는 컨설턴트 분께서 1차적으로 각각 데이터 정보나 인터뷰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내가 어떤 정보를 회사에 넘겨주고 조합에 또 전달을 해주고,
조합은 또 위원장 및 여러 간부들께 또 설명회도 했고, 경영진은 대표님 및 기타 임원들께 설명을 했고, 또 저를 포함한 이 신무진 조합원들에게 그런 절차를 겪으면서 일단 정보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유하게 되면서 서로 매개체가 되고, 아, 우리 회사는 이렇게 10년 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걸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전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게 해주신 것이 이 일터혁신 컨설팅의 가장 큰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예, 그 노사발전재단이라는 그 조직을 처음에는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저 이제 기업체 담당자분들이 대상이라고 한다면 여러 지원 제도가 많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컨설턴트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걸 설명드리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추가 지원 서비스 연계 있는데, 저희 그 일터혁신 컨설팅이 계기가 되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는 수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컨설턴트님들이시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그 수행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주실 때 이런 노사 파트너십 지원 사업이라든지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노사가 못했던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양봉사 활동을 하는 계기도 되었고, 산에 그냥 일반적인 안전교육만이 아니고 저희가 안전협회를 다 함께 마스크 쓰고 이동해가지고 회사에서 업무에서 벗어나서 같이 산업안전을 고민하게 되는, 그 안에는 노조 상집에 안전보장이 다 참석했고 회사에서는 안전담당이 다 참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이런 걸 같이 하게 되다 보니까 동기가 되었죠. 컨설팅만 하면 재미없습니다. 예, 컨설팅을 해서 우리가 이런 혜택이 있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결을 해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컨설턴트 분이 해주심으로써 이 컨설팅이 더 성공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고요. 특히 이 생애경력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그 메인 이제로 삼아서 좀 더 다각화하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그 노사 교섭위원들이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고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가져보는 그 시간이 있었고, 앞으로 조금 더 그 내용을 고취화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2021년 추진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2021년도에도 삼양 패키징은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시겠죠. 예, 하려고 지금 신청서는 제출하였고, 이제 선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집중 육성이라는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영역도 기존에 3개였으면 5개로 확장해서 더 많은 영역을 할 수가 있고, 기간도 더 길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해온, 어떻게 보면 요약해서 설명드린 그 과정을 우리 저 귀한 컨설턴트님과 더 오랜 시간, 더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이제 더 아름다운 모델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집중 육성형 컨설팅을 신청을 하였고요. 그래서 2021년도의 추진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먼저 컨설팅 결과 실행 현황이 나왔는데, 저희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그냥 화면만 좀 담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그 신입사원들이 좀 난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동영상을 회사 안에 그 포탈망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특히 그 컨설팅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또 하기도 했는데, 이게 업체에서 제작하면 그 이런 동영상을 만드는 건 그 주기적이고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긴급적으로 갑자기 고장나고 이런 거는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계를 임의로 고장내키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긴급 보정과 관련해서는 옆에 고프로라는 고프로라든지 특정 브랜드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카메라를 갖다 놓고 내가 작업을 할 때 직접 쓰고 하면서 이런 그 긴급 보전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좀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고, 올해도 또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이런 그 제작된 영상에 대해서 교육 활동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도 추진 목표는
2020년도까지는 일단 저희가 이제 이 컨설팅에 있어서 인사 노무적인 측면은 제가 이제 소속된 부서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이 숙련 전수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조직 안에 생산혁신팀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년도에 국가 품질 명장을 배출했기 때문에 그 국가 품질 명장께서 저희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동영상의 현장 교육, 전달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그 파급 효과 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책임을 져서 올해 2021년도에는 그 교육을 확산하는 그 시간이 될 거고요. 4개 사업장 전체 다 돌아다니면서 구축된 동영상에 대해서 교육, 현장 전달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이게 더 보완될 건 없는가에 대해서 또 2차 품평회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컨설팅에 선정이 되면 컨설턴트 분과 또 같이 진행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보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내용도 이제 쭉 있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상시 교육 과정의 구축이 올해 그 핵심 테마인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노동조합과 1차적으로 가장 이제 협의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동영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나오고 계속 저희 아카데미 구축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회사에서 디자인을 해놨는데 그럼 실행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이제 확대합시다. 이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보시면 노사 공동학습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에는 여러 가지 상집이 있습니다. 안전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노동조합에서도 우리 컨설팅과 연결된 이런 회사의 개선 활동에 대해서 이런 중심이 돼서 노조가의 역할을 더 끌어낼 수 있는 게 우리는 2021년도의 테마다. 왜냐하면 회사만의 일태혁신 컨설팅이라는 게 회사만의 혁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노조에서 노사공동학습운영위원회라든지 노조 상집에서 개입을 해서 조금 더 이 그림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노조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올해는 가장 중심이 돼서 활동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교류 등을 통해서 공장 간에 떨어져 있는 그 다른 의견들을 좀 더 모아서 하나의 회사에서 좀 하나의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더 구축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바라보고 또 사내 각종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양 패키징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진 종합건설 미래전략실의 김대영 주임이라고 합니다. 영진은 작년에 한국능률협회 K맥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왔습니다. 회사의 장시간 근로 문제와 작년 고용 안정 체계에 대해서 컨설팅을 다루었고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 내용을 이 수행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간략하게 네 가지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 소개, 프로젝트 소개, 컨설턴트의 주요 역할, 좋았던 점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소개입니다. 영진 종합건설, 영진이라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진은 1979년에 설립해서 도로, 항만, 철도의 토목 분야, 그리고 주택, 호텔, 업무시설 등의 건설 분야를 다루었습니다. 그 외에 해외공사,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아스콘 제조, 아스팔트 유통까지 많은 분야를 다루는 종합건설 기업입니다. 네, 재무 상태를 보시면은 계속 그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중요한 점은 평균 근속 연수가 9년입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기업입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시간 근로, 건설 업종은 마감이 있습니다. 마감이 있기 때문에 연장, 철야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주 52시간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시간 근로를 어떻게 개선할까 그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분들이 별다른 계약 없이 계속 근무를 연장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년 이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저는 미래전략실
직원인데 미래전략실은 회사의 경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전략을 세우는 집단입니다. 인사부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리가 없기 때문에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장 이상의 직급이 전체 직원 7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진이 어렵습니다. 이 승진 적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시간 근로 개선 그리고 작년 고용 안정체계 구축 이 두 가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통합진단, 제도 설계 및 개선, 이행관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통합진단은 착수 후에 한 달 기간 동안 근로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경영진, 근로자, 인사 담당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영역 선정의 적절성을 진단을 해서 이 영역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될지 이야기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제도 설계 및 개선입니다. 앞선 통합 진단에서 방향성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 방향성대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컨설턴트 측 K맥에서는 이런 설계안을 제시를 하고 영진에서는 이 많은 안들을 제시를 받은 안들을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기업의 맞춤형인 제도 구체화를 시킵니다. 제도를 설계를 했으면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행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이행관리가 5개월 동안 진행되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K맥에서 지속적으로 도와준 결과 성공적으로 이행관리를 할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디자인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측 대표 그리고 인사 담당자 그리고 근로자 대표들을 뽑아서 대표님과 함께 디자인팀을 구성을 해서 매번 미팅을 하고 제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그 안들을 좁혀나가고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장시간 근로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돌간공사, 연장, 철야 근무 때문에 주 60시간이 넘습니다. 20여 개가 넘는 현장들이 있고 6개가 넘는 아스콘 제조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각 현장마다, 각 공장마다 근무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를 통해서 대상으로 근로시간 현황을 조사를 했고 주 60시간 정도 평균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K맥에서는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주었을 때 저희 대표님께서 적절하게 의사결정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중간에 휴식 시간을 넣고 작업 시간을 땡기고 퇴근 시간을 땡기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 주 52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맞추었습니다. 아울러 K맥에서는 근대관리 방안, 연차관리 방안,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 유연근무제도 모델을 검토해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영진에서는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작년 안정체계 구축입니다. 문제점은 승진이 적체되고 있고 정년 이후에 관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체계가 부재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K맥에서는 여러 가지 안들을 주었고 우리는 영진은 그것을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설명드리면은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그 위에 이사, 상무, 전무, 그리고 사장 이런 직급 체계에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그 이외의 윗직급들을 파트장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장 위에서는 승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죠. 나는 이제 파트장이 되었으니까 승진이 없네. 그런 문제점들을 성과급을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성과급 기준까지 K맥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파트장님들은 만족도를 높이면서 근무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 이후 관리 방안에서 투트랙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년 연장형과 J축형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형은 기존에 직급이 있는 분들은 그대로 정년을 연장하고 J축형은 기존에 직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 근무를 끝내고 다시 재이촉한다는 그런 내용의 관리 방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과적으로 작년 안정 체계에 대한 구축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컨설턴트의 주요 역할, K맥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K맥에서는 주 1회 영진의 사무실로 방문을 해서 저번 주에는 어떤 내용을 나눴고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사결정은 이런 안들이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미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타 기업, 다른 건설 기업들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현황과 트렌드를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장단점을 제시해 주었고 그 안들을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활동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130명의 전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리고 대표, 경영진, 인사담당자, 근로자 대표,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해주셔서 본사에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현장의 직원들의 의견들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성 공유 활동이 많았습니다. 컨설팅을 받으면은 직원들의 소문을 내야 됩니다. 소문을 내기 위해서 중간 보고, 부서장 워크숍, 최종 보고, 구성 설명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게시판이나 그리고 직접 전화를 통해서 소문을 내고 모든 직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성원 설명회 진행은 130명의 전 직원들이 화상회를 통해서 진행한 것이고,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근무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지식 제공, 제도 내재화 지원입니다. 저는 건설만 10년을 넘게 공부했습니다. 근로법, 노동자를 위한 법 아예 모릅니다. 일단 뛰어들었는데 KM에서 매번 유사기업의 사례 그리고 관련 법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관련 자료를 보기 좋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하기가 정말 편했습니다. 이런 컨설턴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컨설팅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의 컨설턴트 역할뿐만 아니라 영진, 우리 쪽의 기업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진위 협조, KM에서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와도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도와줬고 그리고 잘 해결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진단에 참여가 있었고 부분에 대해 내부 공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소문을 정말 많이 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알아달라.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 이렇게 시행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구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의 이행 관리 기간 내에 제가 정말로 괴롭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어떤 법을 찾아봐야 돼요? 이런 질문했을 때 KM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답장을 해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진단을 통한 제도 및 운영 필요성의 확인이 있었습니다. 컨설팅 영역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영역들을 다 구축을 할 수는 없고 우리 영진에 맞는 영역을 골라야 됐었고 그 영역을 KM에서 적절하게 집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보 정책, 타 기업 트렌드, 업계 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지금 한창 매출액이 높아지고 있고 도급 순위가 높아지고 있는 기업의 입장으로서 상위권의 그 기업들은 어떻게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필요했는데 KM에서 열심히 자료 조사해주고 이렇게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매우 좋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저희는 제조업도 아니고 그냥 건설업입니다. 이 건설업은 잘 변하지가 않아요. 이런 건설업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건설업에 딱 맞는 컨설팅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조직 내부 의견 수렴 및 의견 공유 기회 제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KM에서는 현장을 돌고 현장의 인원들을 같이 만나보고 그들의 의견을 조율을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 저희 디자인 팀들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이행관리입니다. 5개월 기간이 넘는 이행관리 동안 꾸준하게 노력해 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픈메이트의 김동근 부사장입니다. 많이 장시간 아마 컨설턴팅 분들 되게
힘드시게 들으실 것 같은데 짧게 좀 하겠습니다. 예, 먼저 다음 넘어가시죠. 회사 소개는 그냥 간단하게 뭐 설명드리면요, 그냥 IT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IT 회사고 저희는 이제 20년 정도까지 되게 오래된 회사지만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는 규모가 되게 작은 회사인 거고요. 하지만 그 되게 좀 가족적인 분위기에 시작했다가 최근 2, 3년 동안에 거의 80명, 90명까지 직원이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성장 속에서 이런 컨설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저희가 이제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뭐 조직구도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018년부터 19년, 그리고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이제 작년 2020년 실적이 거의 30%, 40% 실적이 뛰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IT 회사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굉장히 이직도 많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인력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인사나 HR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게 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그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성과를 좀 하는 부분들을 제도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평가와 성과 체계가 좀 있긴 했는데, 저희는 그 인사 담당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조직이 없다 보니까, 보통 인터넷 같은 데서 이제 그런 뭐 자료나 이런 것도 찾아가면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인력, 그리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기존 인력들이 여기에 대한 뭐 내부적인 좀 뭐 많은 그 고민들이 좀 많이 축적되어 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했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 컨설턴트 분들은 먼저 저희 업계 그리고 저희 산업에 대한 좀 이해를 더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개발자들, 그리고 분석가들, 데이터 개발자들 등등, 그리고 사업 PM들에 대한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를 먼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평가 체계와 보상 체계를 제도 개선을 하는 걸 통해서 이후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서 그런 저희 회사에 맞는 평가 체계와 보상 체계를 좀 구축한 이후에 이 부분들은 이제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승진이나 육성이나 이동 보행 같은 그런 체계들까지도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받는 것까지 이번 사업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저희 컨설턴트 분들이랑 만났을 때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인사나 그리고 평가나 성과에 대한 용어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생소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몰랐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 가이드를 잘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또 내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요구나 지금 현재 상황들을 좀 인식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 인터뷰나 심층 인터뷰 중심으로 해서 내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거기 개선 방향들은 이제 중간 보고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고, 중간 보고 때도 저희 대표님을 모시고 그 대표님의 이제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 방향이나 도출들을 서로 피드백을 받아서 이후에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제에 대한 개선 방향들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례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주요 이제 뭐 컨설턴트 분들이 저희 회사의 것들 다 파악해야 되는데, 뭐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뭐 3년치 연봉, 되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연봉 수준, 그리고 직급 뭐 등등 인사 규정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세하게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좀 의아해했거든요. 이런 걸 다 오픈해도 되나? 라고 싶었는데,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가 되지 않았으면 아주 일반적인 컨설팅으로 끝났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표준화된 부분들을 오히려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전체 진행 과정 한 3개월 정도 좀 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진단이나 이런 분석이 기반이 돼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길어졌고요. 상황 판단을 하는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길어졌고, 그리고 중간 정도의 이제 중간 보고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개선적인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체크를 했고요. 마지막에 개선안을 수립해서 일부 이제 그동안 있었던 부분들을 좀 제도적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청했던 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또 직원들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한 것들, 3년 동안의 평가 결과, 임금 수준, 그리고 연령별, 성별, 근속 연수별, 직급별로 구분해서 분석했고, 그 평가와 보상 체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대표님 포함해서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정성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수치화된 데이터로 결과를 받아봤고요. 감이 아닌 좀 수치화된 부분들을 받아왔고,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단순히 이 컨설팅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이 포맷에 맞게끔 내부적으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을 좀 수치화시켜서 계속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관계자들 인터뷰가 총 크게 보면 심층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린 이제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특히 심층 인터뷰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런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각 직급별, 그리고 직무별,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연령별로 해가지고 실제 신청 인터뷰를 하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부류에서 좀 고민이 많은 사람들, 직원들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했고요. 그 선정을 한 거 가지고 실제 한 명 한 명씩 심층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층 인터뷰에 대한 부분들의 결과를 좀 받아봤는데, 솔직히 이제 뭐 저희 회사 경영진 입장에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많았구나. 뭐 저희한테는 속내를 잘 얘기 못했던 부분들을 아마 그 외부에 있는 컨설턴트 분들한테는 아주 가감 없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저희가 받았던 부분들은 이름 지우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라는 것들을 좀 받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대신 그 다음 장 보시죠. 그 인터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객관화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수치화된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어서 전 직원 대상으로 한 80여 명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인터뷰가 나와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설문 문항 같은 경우도 그 심층 면접에서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컨설턴트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역량을 조합을 해가지고 설문에 대한 항목들을 정해놨고, 실제적으로 그 설문에 대해서 전 직원 한 80% 정도 되는 직원들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직급별의 만족도나 그리고 근속 3년 이하 직원의 만족도나 뭐 이런 부분들을 수치화된 데이터를 좀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하고 자료나 인터뷰,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개선과제를 도출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과제들 중간 보고 때 이 개선과제 도출된 걸 가지고 저희한테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평가제도와 보상제도에 대해서 좀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셨고, 저희가 좀 몰랐던 부분들도 좀 많이 나왔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5개의 과제와 6개 과제, 그 평가에서는 5개 과제, 그 보상에서는 6개 과제를 도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보고를 이제 과제를 마쳤고, 따로 컨설턴트 분들이 저랑 저희 대표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실제 이제 개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피드백을 하셨고요. 예를 들면은 뭐 성과급을 만든다고 한다면 인센티브 형태로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일시적인 성과급으로 하는, 연봉 인상률로 하는 게 좋은지, 또 일시적인 성과급으로 하는 게 좋은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기별로 우리 회사의 사정에 맞게끔 대안을, 최소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2개 이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단점들도 좀 설명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뭐 후속 과제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인 방향성들을 좀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역량평가 항목 같은 경우도 레벨링하는 구체적인 문구까지 직접 만들어 주셨고,
각 팀별로 세웠던 그동안에 있던 KPI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동안에 너무 좀 정성적으로 접근했어서 평가도 주관적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 많이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시해 주셨고요. 이번 반영 덕분에 실제적으로 그 부분들까지 이제 좀 경영진까지 이게 왜 중요하고 KPI 수립부터 나중에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양식들도 보시는 것처럼 다 정비를 직접 만들어서 좀 제공을 해줬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성과평가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목표를 세울 때 KPI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 컨설턴팅의 결과물을 바로 반영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KPI가 보통 연초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KPI도 아까 말씀드렸던 KPI 수립에 대한 원칙에 따라서 1월 달부터 좀 수립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평가가 작년도에 대한 평가가 끝났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어떻게 성과급을 반영하고 어떻게 연봉 인상률을 반영해야 될지를 직급별이나 페이밴드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해주셨고 단순히 그 컨설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자문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작년에 컨설팅 결과물들을 올해 반영을 하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 반영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중에 좀 구체화되면은 좀 더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보통 저도 이런 정부에서 발전재단에서 좀 지원하는 부분들을 처음 알게 됐고 했는데, 단순히 좀 일반적인 걸로 좀 평가와 보상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니즈가 좀 더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지 컨설턴트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는 중요한 좀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느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컨설턴트 분들과 소통이 좀 많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회사 저를 포함해서 저희 경영지원실에 있는 부분들 이제 인사 담당에 대한 지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용어나 그리고 그 부분들 용어를 같이 컨설턴트 분들과 같은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 돼 좀 얘기가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솔직히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컨설턴트 끝난 이후에 저희가 이 제도를 좀 더 장착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전문적인 인사 담당을 좀 뽑을 필요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컨설팅 끝난 이후에 올 초에 인사 담당을 채용을 했고요. 채용을 할 때도 저희 컨설턴트 분들이 직접 면접까지 참여해 주셔가지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일회성의 컨설팅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계속 저희가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자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직접 저희가 요청해서 자문 계약까지 해가지고 이 결과물들을 계속 모니터링 해주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